네, 우리 3프로TV 또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해외 통신원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길 때 해외에서 소식이 들려올 때 연결 좀 받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현업에 계신 분 모시고 좀 돌다리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드려보고 네. 건너도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좀 놀라셨겠어요? 이게 뭔 상황인가? 요새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이런 담담하게 일도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가 진짜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올 게 왔구나. 지난주는 사실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예.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코스닥 시장을 예를 들면은 전체 주식 종목 수의 한 7-80%가 마이너스였는데 지수는 플러스 1% 넘게 그러니까요. 상승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이제 변동성 내지는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런 장세는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거의 처음 느끼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그랬어요. 있잖아요.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막 급등할 때 있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를 때 있었고, 조선 막 달릴 때 있고. 조선 달릴 때 있었고.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도 진짜 역대급으로. 그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요. 그때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트렌드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포모라고 해가지고 나만 뒤떨어지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인들이 좀 강하게 느끼면서 수급이 특정 주식에 좀 많이 쏠리는 뭐 요 정도 이제 쏠림 현상은 거의 저는 처음 본 듯한 느낌으로 그래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벼락 거지? 네. 한 10년 전에? 없었죠 그때는. 코로나 이후 그 부동산이 이제 급등하면서 그때 요 정도는 있었잖아요. 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일까요? 사촌? 사둔? 사촌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촌이 네. 네. 사돈이나 사촌이나 사돈 없으세요? 아니 사돈. 처갓집 사돈의 팔촌. 아니 사랑한 아내 그 집에서 네.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요? 네, 사랑이 속담은 사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 돈이 내 돈이니까 사촌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도는 있었는데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런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아요. 한 2, 부동산 3년 네, 전 맞습니다. 이때쯤에. 네, 그때 처음 생겼고. 그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넘어와서 주식도 네.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일례를 들면은 최근에는 뭐 일부 자산운용사나 이제 투자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물어보시고 막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없다라고 네. 하면은 운용 이제 지시. 뭐 하는 네. 거냐? 당일 환매를 해서 당일 왔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이제 직접 사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 이제 주식에 점점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횟수도 더 많아진 것 같긴 하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 몇 개 이제 고객 자금 관련해서 데이터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차트가 이제 고객 예탁금 차트인데 확실히 이제 올해 초에 비해서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크게 올라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산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한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코스피 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해가지고 20조 원이 이제 개인들이 빚을 끌어서 주식을 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높을 때가 저게 언제죠? 제일 피크 쳤을 그때가 때가 21년도입니다. 21년 네. 가을 네. 저 때가 막 이제 3천 카카오 막 급등하고 15만 원. 네이버 막 급등하고 네. 그 시점. 아유, 그때 참 그래서 이제 좋았죠. 작년 네. 하반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갔고 지수도 떨어졌기 하락했죠.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투자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람들 다 떠나서 이제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면은 확실히 자금 자체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돌아와서 시장이 오른 건지 아니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자금이 돌아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도 이제 특히나 이제 투기성 주식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하긴 뭐 코인이랑 뭐 버금갈 정도로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코스닥을 보면서 이제 코인 시장 같다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인은 못 쫓아오죠. 막 하루에 막 20% 30% 그냥 올라가는데. 아니 코인도 왜? 주식도 그렇죠. 요새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하루에 30%씩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워낙 코인이 덩쳐. 주식을 못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그렇죠. 근데 네. 코인도 뭐 예전에는 또 한따까리 아니, 했는데 그럼요. 지금은 이제 주식한테 안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CGV도 지금 손님이 안 들어요. 영화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차트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 미수금 잔고라고 하는 부분은 미수금. 정말 초단기 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다가 음. 이제 한 이틀 있다가 갚아야 되는 미수금 자체도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하다 못해서 이제 정말 단기성 자금까지 사람들이 써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지금 이거는 근데 확실히 미수금 잔고가 높다는 건 장을 좀 좋게 본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베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수금까지 땡겨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미수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뱉어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진다? 뭐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수금 왜냐면은 잔고. 오를 때도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네. 떨어질 때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근데 저게 미수금이 사실 예전에는 이틀 뒤에 갚았으면 되지만 지금은 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네. 미수금은 당일 상환 안 하면 이틀 뒤에까지 갚아도 되긴 하는데 음. 당일 샀다가 당일 이제 상환하지 않으면 하루 지나서 그 하루에 차가 생기면 미수가 동결이 돼요. 다음에 미수를 못 쓰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네, 한번 해줘요. 이게 미수라는 거는 네. 이게 결제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주식을 사면 돈을 이틀 뒤에 내면 돼요. 이틀 뒤에 내면 돼. 그렇죠. 내가 미수로 샀어. 미수로 이제 400만 원인데 1000만 원치를 샀어요. 이틀 뒤에 내가 6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그럼 미수 동결이 안 걸려. 근데 내가 이틀 뒤에 사고 오늘 사고 내일 만약에 팔았어요. 1000만 원치를 샀다가 내일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결제가 떨어진 건 내일 모레잖아요. 매수는 내일이고 하루간의 차이가 생기잖아. 이것 때문에 이 하루간의 차이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 미수를 못 쓰게 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당일 단타를 해야 되는데 네. 미수는 당일로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당일로 안 하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 그래야 미수 동결이. 근데 이제 미수금 잔고를 보면은 이거는 오버나이트를 해서 오버나이트요? 오버나이트를 한 예, 걸로 보시죠.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버나이트 여기에도 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문을 많이 예, 하셨나 봐요. 많이- 오버나이트. 그러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다 미수 동결 걸려버릴 텐데. 근데 이제 계속 그 돈을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넣거나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갚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오는구나. 부분이 있겠죠. 자, 하여튼 뭐 미수도 거의 뭐 역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시장은 사람들이 일단 불안감, 즉 사놓고 오른 사람은 언제 떨어질까, 혹은 갑자기 내가 또 마이너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안 산 사람들은 야 나만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 시장에서 그래도 꽤 유동성은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부동산으로 갈 돈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코인 그렇죠. 쪽에서도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물려 있으니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좋다는 얘기 들리면 바로 그냥 상한가 가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음. 그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요즘 봐주시면 될것 변동성이 그 정말 미친 듯이 네. 나오고 있다. 네. 좀 더 사야 되나 그럼 지금? 땡겨. 그러면 지금이라도 2차전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네. 되게
하나의 전 변곡점으로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해서 좀 먼저 움직이는 자금들가 들어올 때도 이제 먼저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제 먼저 빠져나간 자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개인의 대규모 이제 매도 2차 전지 양극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이제 좀 스마트하고 좀 빠른 사람들은 좀 냄새를 빨리 맡고 이제 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예, 조금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급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차 전지를 끌어올린 데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주식들의 신용 잔고를 다 더해 보면은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땡겨서 주식을 산 상태이고요.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뭐 LNF 이런 주식들도 사실 한 9천억 정도 신용 잔고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돈을 땡겨서 주식을 많이 샀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요 그래프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파란색이 주가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대차 잔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대차로 이제 빌려와서 이제 공매도한,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이라고 주식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보면은 이때 고점을 찍고 훅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숏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숏 물량을 청산하면서 주식을 다시 되사야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올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대차 잔고가 과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수준까지 이미 하락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신용 잔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신용 여력보다 더 많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숏스퀴즈까지 나오면서 외국인까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주식을 샀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차 잔고는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4조일 때랑 시가총액 40조일 때랑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액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정말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2차 전지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러지만 차세대 스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LS 그룹이라든지. 네. 오늘은 부산 같은 쪽. 네, 그게 이제 거의 끝물인데. 끝물이에요? 네, 그런 거 따라잡으면 안 됩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좋은 애들, 그러니까 이익 많이 내는 애들이 주가 오르고, 주도주가 그리고 있고. 이제 끝에 가서 정말 오를 게 없을 때 이제 자산주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LS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미래 수익을 이제 대비했을 때는 저렴한 주식이기는 해요. 그룹사별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과열권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2차에 에코프로 BM을 찾다 보니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유튜버나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재양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단기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가 낮은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준의 마진 내지는 이제 수주잔고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수익성이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의 원가가 투입이 되면서 하반기는 추가적인 약간은 마진 감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상승장의 마지막쯤에 보통 그 우선주 많이 오르죠. 우선주 막 상한가 갈 때 있죠. 끝물이 그리고 자산주, 그리고 이제 동전주. 동전주. 뭐 100원짜리 주식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정프로님이 좋아하는. 헤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정프로가 아닙니다. 그 정프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요즘 시장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더
위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진 않으시겠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지금도 이미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2의 뭐 그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을 찾는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올해도 보면은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수익률 한 40% 정도 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막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올해? 특별히 이제 에코프로 BM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개별 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꽤 많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두 자릿수는 다 네.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세 자릿수 뭐 이렇게. 자랑하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좀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보지 말고 결국엔 개별 주식을 봐라. 개별 주식들을 잘 속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것들이 있고 매력도 높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면은 올해는 확실히 저희가 이제 개별주들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확실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어쨌든 이제 뭐 이익이 좀 생겼다, 돈도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쪽으로 혹은 뭐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표 몇 가지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마 주식을 이제 깊이 있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현재 좋은 업황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왼쪽 위에 그래프가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통계예요. 네. 근데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수출 단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출 단가가 그냥 한도 없이 올라가죠. 엄청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변압기 시장에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확실히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되면은 결국에는 전력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전지도 이제 미국의 이제 설비 투자 증가의 수혜주였지만 변압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설비 투자의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근데 이제 이 변압기의 프라이스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나 내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아직도 단자릿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상하죠? 예,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거 변압기 회사예요? 예, 변압기도 판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프라이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저게 또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아니야. 저 업종들이 되게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네. 너무 급하게 또 올라버려서 그렇죠. 변압기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네, 그거 저는-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야 네. 돼? 저는 수출 네. 단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출 그러니까 단가를 단가가 보면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업황이 계속 살아 있고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중국 단이라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단가다. 중국단. 네. 그래서 지금 기수주 받은 금액만으로도 네. 이제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은 단가로 받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익 개선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단가가 향후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단가 것 같아요. 보자. 변압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이제 비거주용 건설 지출액이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비거주용이라고 하면 뭐 공장이나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전체 구사기 판매량의 한 75% 정도가 비거주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용은 25에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용, 캐펙스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투자가 이제 광산 투자예요. 광산. 예, 광산 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구사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그 구사기 수요가 안 좋은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을 제외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다 20에서 30%대 성장이에요. 성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뭐 그렇게 됐을 때 재건 수요가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서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치 먹거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업황에 따라가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 플러스 옵션적인 느낌을 네.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밸류에이션 아직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변압기 꺾이지 않는 단가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정프로는 그런 의심을 또 해봅니다. 자, 뭐 $10,000씩 이렇게 팔았어요. 네. 근데 환율이 갑자기 옛날에 1,350 아. 하다가 1,200 얼마 1,100원 막 이렇게 가버리네. 1,100까지 모르겠고 여튼 떨어졌어. 그러면 네. 이거 단가는 올라갔지만 네. 결국은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매출은 상황. 줄겠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수요가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굴삭기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은 캐파가 이제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굴삭기 수요가 숫자가 2배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매출 상승 여력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 그리고 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조선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신조선가 지수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도크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지금 3년치에서 4년치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게 딱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들이 2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이제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수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3년치가 쌓여 있으면은 지금 받는 수주들은 정말 두 자릿수 이상의 매우 좋은 마진의 수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체들이 다 적자였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익 상승 흐름은 지속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인데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변화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VBP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수매를 해서 이제 그 치과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 구매하다 보니까 단가를 확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글로벌하게 1업체들이 사실 이제 단가가 우리나라 임플란트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독일 뭐 이런데. 네. 네. 덴치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인데 단가를 엄청나게 후려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잘하지 못한 상태. 우리 수준까지 못 올라왔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VBP 점유율을 50% 점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거의 50% 먹게 된 그러니까 상태거든요. 중국의 예를 들면 우리를 따지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네, 맞습니다. 야, 저 임플란트 우리 저 인민들한테도 필요하니까 네. 좀 싸게 좀 공급할 수 있게 야, 좀 갖고 와라.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의 그 임플란트 VBP에서 50% 절반 정도의 수량을 차지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단가 단가는 자체는 좀 낮고.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 근데 물량 자체는 30에서 40% 정도 증가를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VBP가 3년 계약 갱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3년 동안 먹을게. 실적 계속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그러니까 월별로 봤을 때는 수출입 데이터가 등락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좀 줄고 어떤 월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아주 독특한 것들을 많이 지표들 통계들을 갖고 오셨네요. 네. 뭡니까? 핫도그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요새 미국에서 핫도그가 난리래요.
어디 핫도그? 우리나라 핫도그. 우리 전통 핫도그? 그러니까 미국 핫도그는 빵에 소세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튀겨버려야지. 그거 난리라 그러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쫄깃한 맛이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쌀가루라든지 아니면 전분이라든지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못 끊지. 그리고 이제 뭐 감자 핫도그라든지 감자 이런 핫도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코스트코에만 현재 입점이 돼 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게 이제 증가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개선 여지가 많은데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요 파란색 그래프가 월별 이제 수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상한가 찍듯이 확 올라온 상태인데 요게 이제 초기 국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계도 나옵니까? 예. 그래서 통계청 사람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핫도그가 핫도그가 팔아봐야 뭐 얼마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적자였어요. 왜냐면은 이 업체의 가동률이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 팔리면은 이제 BP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팔리면은 그 팔리는 만큼 그냥 그대로 고정비는 이제 설비 투자는 고정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불닭볶음면 몰라요? 불닭볶음면 미국에서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주가가. 아니 근데 이거 자 이거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아니야 핫도그는 어떻게 뭐 포장 하나씩 포장돼 갖고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CJ의 뭐 고메 핫도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냉동으로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거 집에 데펴서 없으세요? 먹으면 집에 개별돼서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려. 근데 그런 맛 없잖아요. 맛있어요. 핫도그는 이게 기름에 좀 튀겨줘야. 에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은 과거랑 좀 다른 느낌을 치즈가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녹아가지고 그래요? 네, 시간 잘 돌려야 된다. 안 그러면 터져요. 치즈가 네, 치즈가 터져. 그 먹다가 입.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예. 같은 경우에도 수출액이 이제 막대 이제 회색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홈 뷰티 기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몇 개 더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쪽도 뭐 당연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나누기도 했으니까 맨 끝에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잠깐 저 질문 딱 하나 뭐죠?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다 많이 올랐어요. 네. 저도 엄청 수익도 엄청 많이 받고 다 수익 많이 보고 팔았는데도 막 2배 더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 계속 간다? 예.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 있는 걸 사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를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주도주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거냐? 예를 들어서 덜 오른 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쌀 거 약간 아니에요. 시장에 테마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PCB 업체를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직납하는 회사는 이수? 뭐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엄청 만약에 올라서 이수를 사야 PCB를 되는 게 산다고 맞다. 하면은 이제 그 업체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덕보다는 이수가 낫다. 네. 그리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기계를 산다고 하면은 좀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러니까 싼 걸 살 것 같아요. 그쪽은 또 싼 걸. 네. 왜 그건 또 생각?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인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대덕보다는 다른 회사에 조금 더 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과 테마를 약간 좀 구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종 내에서 볼 때는 좀 밸류에이션 싼 거. 테마가 형성된 것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주도주에 가까운 것들. 나도 이해했죠? 좋아요. 이건 좋은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 똑똑해. 나도 18년 있었어. 굿 퀘스천이었어요. 굿 퀘스천. 땡큐.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봤던 게 이제 한 2달 전부터 IT 얘기하면 좀 식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중소형 IT는 뭘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후공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HBM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후공정 패키징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재평가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이야기예요. 자동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요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이제 재고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쭉 떨어졌다가 저점을 이제 찍고 반등을 하긴 했죠. 근데 이게 반등했으니까 이제 재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년 코로나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밀려 있었고 지금 이게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꺾이거나 이제 그 수주 잔고가 감소하는 이제 대기 수요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좀 더 좋아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IT 부품하고 비슷해요. 기존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풀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일단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단자릿수 중반 딱 5%에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플레이어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미국 업체들이 이제 부품을 조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품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현지 업체들 뭐 포드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좋은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랑 같이 나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먹거리를 많이 줘요. 마진을 많이 챙겨줘요. 뭐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현대기아차 이제 동반된 납품 업체들, 그러니까 해외 진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 수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수주도 마진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존도도 좀 낮추면서 마진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부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이건규 대표님 오셔서 뭐 물론 이제 준비하신 것보다 조금 뭐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또 소개해 주셔서 저희도 잘 참고해 가면서 투자에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